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돈봉투 게이트가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가 연루된 민주당 전체가 범죄 집단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판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송영길이 이걸 헤쳐나갈, 이걸 수습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3, 4년 동안 펼쳐온 당대표직, 대선 후보, 또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는 이런 끈끈한 커넥션 속에서 이 돈봉투 게이트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정근이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정근이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이정근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성이냐,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송영길과 이정근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느냐, 3만 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정근의 이 휴대폰의 녹취록 지금 현재 5천 건 정도만 깠다. 그런데 남은 걸 모두 깐다면 도대체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당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1962년생인데 전북 태생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직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 또 행정 쪽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정근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이제 정치권에 일찍부터 뛰어든 경우인데, 이 전문가로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이런 스펙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스펙을 내세울 수 있거나 또 지역적인 이런 부분을 내세울 수 없을 때 주로 홍보나 이런 분야를 담당을 합니다. 이정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인맥입니다. 인맥. 그러니까 이정근도 이번에 녹취록에서 드러난 겁니다. 모두가 오빠입니다. 오빠 동생입니다. 이런 인맥을 가지고 이정근이 서초갑에서 서초 지역에서 4번이나 출마를 했는데 4번 다 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송영길이 당대표일 때 사무부총장을 지낼 수 있었느냐. 이정근이 민주당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정근이 내세운 것은 이정근이 크게 자신의 전문 지식도 없고 홍보는 일반적으로 애매할 경우에 할 게 없을 경우에 홍보입니다. 주로.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이정근이 인맥을 내세웠을 것이다. 내세워왔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송영길이었고 추미애였고, 이정근의 녹취록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라든지 노영민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정근이 가깝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밝혔던 그런 인맥들입니다. 이정근이 매달릴 곳은 인맥밖에 없을 경우에, 오빠 동생 하면서 이런 인맥밖에 없을 경우에 주로 이런 돈의 흐름, 돈의 전달, 이런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어두운 부분을. 정치를 하면서 이 돈 문제는 가장 어둡고 아픈 부분입니다. 이걸로 이정근이 걸려들었다. 지난해에 이정근이 걸려들어서 구속 기소가 될 때 민주당은 이 이정근을 비호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대형 게이트가 발생하는 순서입니다. 이정근이 그동안 꾸준히를 도맡아 해왔는데 송영길 등등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꾸준히를 도맡아 왔는데 그 부분을 전혀 민주당이 비호할 생각도 없었고 비호해 주지 않았다. 이정근을 비호했다가는 얼마만큼 이게 자신의 정치 생명이 문제가 된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소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돈봉투 게이트에 관여된 사람들 검찰에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현역 의원들이 소환이 될 겁니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천은 끝납니다. 당연히 구속 기소도 될 것이고 공천에서 정치 생명은 끝이 난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이름조차 나오는 것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정근으로부터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정근은 왜 이렇게 많은 녹취를 했을까? 3만 건이나 되는 녹취를 했을까? 검찰은 단지 이 녹취록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정근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3년을 구형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재판부에서 4년 6개월을 때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보다 검찰의 구형량이 적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이정근에 대해서 3년형을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정근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이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정말 이 거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좀 구형을 후하게 해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정근이 모든 것을 녹취록도 3만 건을 모두 제출을 했고 또 모든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6, 7개월 동안 이정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다. 그 진술을 토대로 많은 증거까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송영길을 손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송영길을 손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송영길과 손절하는 순간 이재명 자신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때 지금 돈봉투가 친명계가 절반 정도 친명계로 갔다. 친이재명 쪽으로 갔다. 또 이 돈에 대장동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비리, 그 정치자금, 그 불법 자금은 흘러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는데 이재명이 도와주고 송영길이 이재명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도와주고 또 대선에서 지게 되자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고 당대표가 되도록 해주고 이런 둘 사이의 끈끈한 관계, 이 사이에는 이해찬도 있다. 이화영을 고리로 해서 이해찬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거대한 비리,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의 이 돈봉투 게이트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전체가 범죄 집단이 되고 있고 전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송영길, 노웅래, 노영민 등 이정근의 오빠들이 지금 떨고 있다. 도대체 여기에서 자기 이름만이라도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숨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돈봉투 게이트에서 이름만이라도 나오는 순간 지금 현역 의원 40여 명의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나오는 순간 정치적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근에 대해서 이정근이 다니면서 자신과 송영길, 추미애 모두 자기가 꽉 잡고 있다. 자기가 말만 하면 모두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두 자기와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별 정치적인 입지나 경쟁력도 없는 이 이정근을 계속해서 서초 지역의 구청장, 국회의원 공천을 줍니다. 그것도 전략 공천을 합니다. 당내 경선을 거치면 이정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략 공천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영길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사무부 총장까지 시킵니다. 선거 때마다 추미애가 나와서 이정근에 대해서 서초의 희망을 만들자. 이정근에 대해서 이정근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송영길은 공개적으로 이정근과의 관계, 이정근에 대한 지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무부총장까지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정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 다른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렇다. 이정근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내세울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맥밖에는 없습니다. 오빠 동생 하면서.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는 여성 정치인의 경우에 이 인맥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인맥 가운데도 굳은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 굳은 일을 이정근이 모두 해주다가 이제 팽당한 것입니다. 이정근이 이렇게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되자 송영길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냉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도 송영길은 자신은 전혀 모른다.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송영길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곧 소환이 될 건데 민주당에서도 아마 공개적으로 송영길을 들어와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소환이 돼서 들어오겠지만 들어온들 이게 수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이정근이 이제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이정근이 모두 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검찰에 이 3만 건의 녹취록을 비롯해서 그걸 뒷받침할 모든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따라서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송영길을 비롯해서 이재명까지 현역 의원들을 계속 불러서 소환해서 검찰이 조사하면서 확인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이게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문제인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사건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간판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원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다 죽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살아나겠다고 자기만이라도 살겠다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을 손절한다고 손절이 되느냐? 이재명과 송영길이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권을 놓고 커넥션, 불법 커넥션 이 부분이 이 엮어진 부분이 이정근으로 인해서 모두 다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이 지난해 검찰에 구속이 됐을 때 이재명, 송영길은 이정근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정근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도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모두 위로 떠넘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배달만 했다. 돈 배달만 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정근이 자신의 녹취록을 3만 건이나 되는 녹취록, 이 휴대폰, 많은 휴대폰들은 본인이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이 녹취록에 대한 진술이 없으면 검찰이 이렇게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두려움은 이재명과 송영길의 두려움은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많이 알고 있을까? 검찰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이 이정근에 대해서 3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도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이정근이 그만큼 검찰에 협조했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